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노인의학과 전문의 정은재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달 제게 온 78세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1년 동안 받은 건강검진 비용이 무려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혈압약은 제대로 드시지 않고 계셨어요. 더 놀라운 건 불필요한 정밀 검사를 받다가 오히려 몸에 무리가 와서 입원까지 하셨다는 점입니다.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해진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죠. 이런 일이 요즘 정말 많아지고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필요한 건강관리는 소홀히 하시면서 불필요한 검사에만 매달리고 계시거든요. 마치 집의 기둥은 썩어가는데 벽지만 계속 새로 바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만난 74세 아버님은 5년 동안 매년 전신 CT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당뇨 수치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는데도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거든요. 하루 종일 TV만 보시고 단 음식은 계속 드시면서 말이에요.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 궤양까지 생기셨습니다.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어요. 검진에만 의존하고 정작 중요한 일상 관리는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70세 이후의 진짜 건강관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나이와 상태에 맞는 검진을 똑똑하게 선별해서 받고 진짜 중요한 일상 습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선생님, TV에서는 이것도 받으라고 하고 저것도 받으라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검사비는 또 얼마나 드는지 이런 걱정들 하고 계시죠? 혹시 검사를 안 받았다가 뭔가 큰 병을 놓치는 건 아닐까? 주변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데 나만 안 받으면 어떡하지? 검사비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혼자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오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내일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으며 꾸준히 따라 하시면 분명히 더 현명하고 경제적인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많이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73세 이모님이 불필요한 조직 검사 후 부작용을 겪었다가 제 조언에 따라 꼭 필요한 검진만 선별해서 받고 일상 관리에 집중하신 후 지금은 오히려 5년 전보다 더 건강해지신 사례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은 덜고 정말 중요한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검진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상 속 건강 습관들과 그 실천법도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70세가 넘으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많이 커지시죠?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받는 건강검진의 약 40%가 실제로는 불필요한 검사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과도한 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 침습적 검사로 인한 감염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양성 결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그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사례를 더 말씀드릴게요. 69세 여성분이셨는데 매년 받던 전신 PET-CT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됐어요. 사실은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였는데
6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시면서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셨거든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생기셨어요. 결국 2년 후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 2년 동안의 고통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받는 검사, 불안 때문에 받는 검사들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병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 저희 나이에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이것도 받으라고 하고 인터넷에서는 저것도 받으라고 하니까 다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검사비도 엄청 들고 하시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검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히려 몸이 나빠진 상태로 오시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어떤 분은 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도 이 수치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더 혼란스러워 하시기도 해요. 의료진 설명은 너무 어렵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무서운 이야기만 나오고 검진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더 나빠질까 걱정되시죠? 뭔가 중요한 병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드시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저에게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진 받는 게 무서워요. 뭔가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도 걱정이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이런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만 이런 걸 고민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미국 예방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에서는 과도한 선별검사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더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제 주변 의료진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요즘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검사를 원하신다. 정작 중요한 기본 관리는 소홀히 하시면서 말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옆에서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작정 많은 검사를 받는 대신 여러분의 나이와 상태에 정말 맞는 검진을 선별해서 받고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며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럼 이제 이런 모든 고민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진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70세 이후의 올바른 건강관리에 대해 천천히 그리고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영상을 멈추고 다시 돌려보셔도 좋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모에 두셨다가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셔도 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건강검진은 많이보다 정확하게, 자주보다 적절하게가 핵심입니다. 이건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듯이 검진도 과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새 차는 5000km마다 점검을 받지만 10년 된 차는 점검 항목이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70세 이후에는 20-30대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더 많은 검사가 아니라 더 현명한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해결책 나이별 맞춤 필수 검진 BS 선택 검진 구분법.
70세 이후에 꼭 필요한 필수 검진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은 마치 집의 기본 구조를 점검하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혈압 측정은 매년 필수예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혈당 검사도 매년 받으셔야 해요.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콜레스테롤 검사는 2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여성분들은 65세 이후부터 2년마다, 남성분들은 70세 이후부터 받으시면 돼요. 골절은 노년기에 정말 위험하거든요. 유방촬영술은 여성분들께서 74세까지는 2년마다 받으시는 게 좋고, 대장 내시경은 75세까지는 10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미국 예방의학 전문가 협회에서도 이 정도 검진이면 75세 이후에는 충분하다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선택 검진은 뭘까요? 전신 CT, MRI, PET-CT, 종양 표지자 검사, 심장 초음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검사들은 특별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주치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아프다거나 숨이 찬 증상이 있으시면 심장 검사를 받으셔야 하지만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혹시나 해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검사들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소견들이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두 번째 해결책 개인별 위험도 평가를 통한 맞춤형 검진 계획.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행을 갈 때도 목적지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검진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련 검사를 좀 더 자주 받으시고 눈과 신장 검사도 추가로 받으셔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심장과 혈관 건강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고요.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골밀도 검사를 더 자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가족력도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특정 암에 걸리셨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진은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의료진과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 검진 결과 해석 및 대처법. 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경계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큰 병에 걸릴 거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주의 깊게 관찰하자는 의미이지 당장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마치 신호등의 노란불과 같은 거예요.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수치들도 있어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는 것 등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추세예요. 한 번의 검사 결과보다는 몇 년에 걸친 변화 추이를 보는 게 훨씬 의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병원에서 꾸준히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해결책 생활습관 중심의 건강관리 시스템. 여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아도 생활습관이 나쁘면 소용없어요. 반대로 기본적인 생활습관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려면 태엽을 매일 감아줘야 하는 것처럼 건강도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이에요. 규칙적인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절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고가의 검진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3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를 보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이상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았다고 해요. 불필요한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과도한 방사선 노출, 침습적 검사로 인한 감염 위험이나 부작용,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된 양성 결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후속 검사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이 접근법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년 똑같은 검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나이와 상태 변화에 맞춰 검진 내용도 현명하게 조정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불필요한 걱정은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건강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내가 받고 있는 검진들이 정말 필요한 걸까? 나는 진짜 중요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로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중요한 원칙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급하지 않게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1단계 나만의 건강검진 현황 파악하기. 먼저 편안한 곳에 앉으셔서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해 주세요. 시력이 불편하시면 큰 글씨로 써도 되고 가족분께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종이를 세로로 4줄로 나누어 주세요. 첫 번째 줄에는 검사 이름, 두 번째 줄에는 받은 날짜, 세 번째 줄에는 비용, 네 번째 줄에는 받은 이유라고 적어주세요. 이제 지난 2년 동안 받으신 모든 검진과 검사들을 차근차근 적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 종합검진, 개별적으로 받은 검사들, 심지어 치과검진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기억이 안 나시면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이나 진료비 계산서를 찾아보셔도 좋고 건강보험 앱에서 진료 내역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각 검사를 적으실 때 왜 이 검사를 받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인지 본인이 걱정돼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으로 매년 받던 것인지 주변 사람들이 받으라고 해서인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만약 도중에 피곤하시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셔도 됩니다. 이 작업만으로도 여러분의 검진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2단계 필수 검진과 선택 검진 분류하기. 이제 방금 작성하신 목록을 보시면서 각 검진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빨간 펜과 파란 펜을 준비해 주세요. 빨간 펜으로는 꼭 필요한 필수 검진을 표시해 주세요. 70세 이후 필수 검진 목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혈압 측정 매년 마이너스 이건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집에서도 매일 재시는 게 좋고요. 혈당 검사 매년 마이너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꼭 챙기세요. 콜레스테롤 검사 2년마다 마이너스 심혈관 건강의 지표예요. 골밀도 검사 여성 2년마다, 남성 3년마다 마이너스 골절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대변자멸 검사 매년 마이너스 대장암 선별검사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여성분들은 유방 촬영술 2년마다 74세까지. 이 정도가 정말 핵심적인 필수 검진들이에요. 이것들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고 조기 발견 시 치료 효과가 확실한 검사들이거든요. 파란 펜으로는 선택적 검진을 표시해 주세요. 전신 CT, MRI, PET-CT, 종양 표지자 검사,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복부 초음파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런 검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있을 때만 받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 선택적 검진이 필수 검진보다 많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이 검사가 내게 필요했을까? 하고 말이에요.
3단계 개인별 위험도 평가 및 맞춤 계획 세우기 소요시간 40분. 이제 여러분만의 맞춤형 검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새로운 종이를 한 장 더 준비해 주세요. 먼저 나의 건강 현황을 정리해 보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물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과거에 진단받은 질병들,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골다공증 등. 가족력 부모, 형제 자매의 주요 질병들. 현재 느끼는 증상들, 무릎 아픔, 숨참, 가슴 답답함 등.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추가 검진이 있는지 판단해 보세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시면 안과 검진 1년마다, 신장 기능 검사 6개월마다, 족부 검진 6개월마다를 추가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심전도 1년마다, 심장 초음파의 -3년마다를 고려해 보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골밀도 검사를 1년마다로 늘리고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하세요.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으시면 대장 내시경을 5년마다로 늘려서 받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런 결정을 혼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결정하세요. 의료진이 이 검사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시는 게 좋아요. 4단계 의료진과의 효과적인 상담 방법 소요시간 준비 15분 실제 상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상담이 훨씬 효과적이 될 거예요. 상담 전 준비사항. 앞서 정리한 검진 현황표와 개인별 위험도 평가 결과를 가져가세요. 궁금한 점들을 미리 적어가세요. 예를 들어, 제 나이에 정말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가요?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 검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은 없나요?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나요? 상담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제가 받고 있는 검진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필요한 검사들만 골라서 받고 싶어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의료진의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죄송한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 의료진이 특정 검사를 권한다면 왜 이 검사가 필요한가요?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대안은 없나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해보세요. 여러분께는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5단계 일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하기 매일 실천.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검진보다 훨씬 중요한 일상 건강관리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침 건강 체크 루틴 소요시간 5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것들을 확인해 보세요. 몸의 느낌 체크.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전체적인 컨디션을 1-10점으로 매겨보세요. 수면 체크. 몇 시간 잤는지, 잠은 푹 잤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증 체크. 어디가 아픈지,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악화됐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분 체크. 우울하지는 않은지, 불안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들을 간단한 일기장이나 달력에 기록해 보세요. 한 달 정도 기록하시면 여러분 몸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혈압 자가 측정법 주 3회, 소요시간 3분. 집에서 혈압 재는 것이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올바른 혈압 측정법.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 담배, 운동을 피하세요.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팔을 심장 높이에 맞춰서 테이블에 올려 놓으세요. 커프를 팔에 감을 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감으세요. 측정하는 동안에는 말하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세요. 일주일에 3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2번씩 재서 평균을 내보세요. 혈압이 14,090 이상이 3일 연속 나오면 병원에 가세요. 혈당 관리 생활습관 매일 실천. 당뇨가 없으시더라도 혈당 관리는 정말 중요해요. 이런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식사 습관.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루 3번,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드세요.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단 음식, 과일도 적당히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물을 하루에 6잔 이상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운동 습관. 식후 10-15분 후에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0분만이라도 괜찮아요.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요. TV 보실 때도 가끔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골건강관리법 매일 실천. 골다공증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유제품을 매일 1-2에 드세요. 멸치, 뼈째 먹는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하루 10-15분 정도는 햇볕을 쬐세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돼요. 근력 운동.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팔굽혀 펴기를 10번씩 해보세요.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낙상 예방. 집안의 문턱이나 전선줄 같은 걸림돌을 제거하세요. 화장실과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미끄러운 슬리퍼보다는 뒤꿈치가 있는 편안한 신발을 신으세요. 6단계 월별 건강점검 및 조정 월 1회, 소요시간 30분. 매달 마지막 주에 이번 달의 건강관리를 점검해 보세요. 혈압 기록지 확인. 평균 혈압이 목표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중 변화. 한 달에 1-2kg 이상 갑자기 빠지거나 늘었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운동 실천도. 계획한 운동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증상 변화. 새로운 증상이 생겼거나 기존 증상이 악화됐는지 확인하세요. 약물 복용.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오늘 알려드린 건강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본인 속도에 맞춰서 하세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에요. 혹시 실천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시거나 가족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건강관리의 일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핵심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똑똑한 선별적 검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옷장을 정리할 때 정말 필요한 옷들만 남겨두는 것처럼 검진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받으시면 돼요. 70세 이후 핵심 검진은 정말 간단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정도만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골다공증 같은 주요 질병들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정밀 검사들은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과도한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 있고 우연히 발견되는 소견들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과 추가 검사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검진을 정리하신 후에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 건강관리가 더 체계적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검진비 부담도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건강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신 거죠. 둘째, 나만의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건강 관리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만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에 더 신경 쓰시고, 고혈압이 있으시면 염분 섭취와 스트레스 관리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무릎이 아프시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시고, 시력이 나쁘시면 넘어지지 않도록 집 안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개별적 접근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나이라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70세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건강 관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여러분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훨씬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해요. 셋째, 일상 중심의 꾸준한 건강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검진을 받고 좋은 약을 먹어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나쁘면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꾸준한 좋은 습관만으로도 대부분의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에 5분씩 내 몸 상태를 체크하는 것, 일주일에 3번씩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것, 식후에 10분씩 가볍게 걷는 것, 하루에 물 6잔 이상 마시는 것. 이런 정말 간단한 것들이 어떤 고가의 검진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이에요. 특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리듬만 잘 지켜도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져요. 정말 작은 변화도 큰 의미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부터 하루 10분씩 더 걷기 시작하시면 3개월 뒤에는 숨차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6개월 뒤에는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지실 거고 1년 뒤에는 전체적인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거예요. 매일 물 한 잔씩 더 마시는 작은 습관이 신장 건강을 지켜주고 변비도 예방해주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매일 저녁 5분씩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감도 예방해 줄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1년 후에는 여러분의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친구들과 만날 때 더 활기차게 웃으실 수 있고 손주들과 놀아줄 때도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꾸준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단기적인 극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을 목표로 해주세요. 오늘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70%만 실천해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3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결국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것이에요. 그 열정과 의지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희망적이고 현실적인 미래.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검진 결과의 숫자에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건강한 선택을 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실제로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요. 우선 불필요한 건강 걱정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것도 검사해야 하나, 저것도 검사해야 하나 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죠. 대신 매일매일의 작은 건강 실천에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세요. 오늘도 10분 산책했다. 오늘도 물 6잔 마셨다. 오늘도 약을 빼먹지 않고 먹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져요. 무엇보다 병원 걱정보다는 내일 뭘 할까야?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가볼까 하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세요. 건강 관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건강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친구들과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새로운 취미 활동에도 도전하게 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바로 진짜 건강한 노년의 모습이에요.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선별적 접근. 검진은 많이가 아니라 맞게 마이너스 70세 이후에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골밀도 정도의 기본 검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정밀 검사들은 오히려 걱정거리만 늘릴 수 있어요. 둘째, 개인별 맞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맞게 마이너스 여러분만의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개인별 맞춤 계획을 세우세요. 당뇨가 있으면 혈당 관리에, 고혈압이 있으면 심혈관 건강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셋째, 생활습관 우선. 검진보다 중요한 건 매일의 작은 실천 마이너스 매일 아침 5분 건강 체크, 주 3회 혈압 측정, 식후 10분 산책, 하루 물 6잔. 이런 정말 간단한 것들이 어떤 고가 검진보다 훨씬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건강을 위해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5년 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건강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감동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정말 필요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들을 계속 찾아서 알려드리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더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당장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첫 주에는 매일 아침 5분씩 몸 상태 체크하기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하루 물 한 잔 더 마시기를 추가하시고 셋째 주에는 식후 5분 산책을 더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어느새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혹시 실천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꼭 문의하세요. 또한 가족분들께도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관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시면 정말 좋아요. 엄마, 아빠가 어떤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검진을 받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건강관리 방식을 이해하게 되시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손주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보세요. 아이들도 건강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거고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이 손주들에게는 가장 좋은 교육이 될 거예요.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검진에 대한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현명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검사를 다 받아야 안심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검사만 받으면 된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불필요한 검진비 부담도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생활습관 관리에도 더 집중할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숫자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정상이라고 해서 방심해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건강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35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확실히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불안은 그 자체로도 건강에 해롭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보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보다 훨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계획한 운동을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약을 한번 빼먹었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려는 마음이에요. 이 채널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꾸준히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은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고 준비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실용적이고 적용하기 쉬운 건강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영양관리, 운동법, 약물 복용법 등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차근차근 다뤄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당부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혹시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거나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지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차다면, 갑자기 어지럽거나 쓰러질 것 같다면, 심한 두통이나 폭통이 있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검진 주기나 생활 습관 관리보다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즉시 병원에 가시거나 119를 부르세요.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도 없지만 꼭 필요한 때는 놓치지 않는 것. 이 균형을 잘 맞춰 가시길 바라요. 건강한 하루하루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